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일 때는 외롭고 함께할 땐 피곤한 사람, 혼자일 때는 자유롭고 함께할 땐 즐거운 사람. 전자와 후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자는 홀로서기가 안 된 사람이고 후자는 홀로서기가 잘 된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니 외로워 누군가를 만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울 때가 있고 갈등으로 피곤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를 선택하는데 또 쓸쓸하고 외롭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혼자일 때는 자유롭고 함께할 땐 즐겁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되려면 혼자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 외로움을 못 견디는 것,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지나친 음주, 도박, 게임, 성중독, 쇼핑 중독 등 대부분의 문제는 의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토피가 생겼다면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피부과 가서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 식습관과 환경을 바꾸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도 가능하겠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때그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나이 들수록 인생이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심리적 독립, 즉 혼자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럼 혼자의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혼자의 힘을 키우는 방법 3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능 영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내가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통제 가능한 일은 현재의 내 삶과 내 마음입니다. 그 외의 것은 대부분 통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나간 과거, 타인의 마음, 날씨,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인생의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녀, 배우자, 연인이 가깝다는 이유로 내 뜻대로 된다는 착각을 많이 하죠. 통제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도파민은 칭찬을 받거나 즐거울 때, 욕구가 충족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어떤 행동을 해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또다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과자를 먹고 행복감을 느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또다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즐거운 경험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 즐거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에 반해 누군가를 만나 불쾌한 경험을 하면 점점 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즉, 내 뜻대로 안 되는 타인을 통제하려고 할 때 상대는 불쾌감을 느끼고 나에게서 더 멀어지려고 하겠죠.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즐거운 것들을 찾는다면 상대는 나와 함께하기를 더 원할 겁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상대가 더 멀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한 힘든 상황과 만나기도 하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직면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돼?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홀로서기가 잘 된 사람은 문제의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스스로 조절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혼자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몰입하자. 혼자는 외롭다는 말 많이 하죠. 외로움을 조절하고 혼자의 시간을 찬란하게 만들려면 몰입이 꼭 필요합니다. 몰입하면 외롭지 않고 몰입의 시간은 인생의 성취로 보답해 줍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몰입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몰입을 하는데 도파민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온의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에 보면 도파민이 분비되면 주의 집중력, 정보 처리 능력이 높아져 학습 능력과 행동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은 재미있거나 기쁠 때, 일을 성취했을 때, 칭찬을 받을 때 분비가 되는데요. 즉 몰입하려면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파민은 동기부여 에너지를 높이게 됩니다. 또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몰입하고 성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경제적 자유를 위해 부동산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오늘 운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운동복을 사며 적절하게 보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목표를 세울 땐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게 세워야 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몰입하고 성취하며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메타인지 능력 키우기. 메타인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부족한지 알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게 되는데요. 난 이것도 부족해. 이것만 좋아지면 누군가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허기진 마음은 스스로에게 불만이 쌓이고 타인과 세상에 불평의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들볶고 마음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죠. 잘 나가는 배우자, 공부 잘하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의 이유가 외부에 있으면 우리의 감정은 평정심을 찾기 어렵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관심과 행복의 초점을 맞추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너 때문에 행복해가 너 때문에 죽겠어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인으로 살려면 관심의 초점을 나로 옮겨야 합니다. 감정을 세련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건 혼자됨의 견고한 뿌리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있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려면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한데요. 자기 성찰을 하려면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자기 성찰을 한 사람은 메타인지 능력이 높아지고 혼자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혼자의 힘을 키우는 것 쉽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슬기롭게 보내면 그 시간인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땐 편하고 함께 할 땐 즐거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